네, 안녕하십니까. VOS 박지연 초청 출산 돌봄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행사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포항 CBS가 마련한 출산 돌봄 토크 콘서트는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CBS가 지난해부터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는 저출산 위기 극복 해피버스 K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렇게 마련하게 됐습니다. 혹시 지난해 우리나라 이 합계 출산율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가임 여성 한 명당 이제 출생하는 아이가 한 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 자녀 양육을 한 명이라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미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자녀 계획이 있거나 앞으로 이제 저처럼 이제 미래에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모들에게 또 출산과 돌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빈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반응도 많이 해주실 거라 믿고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하는 만큼 이렇게 피드백도 많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콘서트를 통해서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의 고민을 공감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자존감도 높이고 또 더불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먼저 포항 CBS 유승호 대표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CBS가 주최하고 있는 그 출산 돌봄 콘서트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그 출산과 보육에 관련돼서 그 어느 방송사보다 또 어느 기관보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 부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좀 높게 좀 봐주시고요.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출산 돌봄 콘서트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보육에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힐링의 자리,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신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포항시 복지국장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명환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복지국장으로 있는 최명환입니다. 오늘 많이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저출산이 정말 급속도로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포항에 출산한 아이들이 4,600명 정도가 태어났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마 2,000명이 태어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300명에서 200명 정도가 출산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이래서 정말 심각한 그런 우리 포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포항 CBS에서 출산 돌봄 이 콘서트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아이 낳는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이강덕 시장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콘서트를 같이 하시고자 하였습니다만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제 부득이 함께하지 못한 점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축사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축사를 읽어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비에서 출산 돌봄 토크 콘서트가 개최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 생명에 대한 설렘과 아픔의 순간들을 묵묵히 견디며 인내와 노력의 땀방울로 축복의 결실을 맺어가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과 예비 부모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수고스러운 마음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라며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포항시비에서 유성우 대표님과 여러 관계자분들, 훌륭한 강연을 준비해 주신 박지현 가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과 출산이 또 하나의 짐으로 느껴지지 않고 진정으로 축복과 선물이 되는 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 많은 축복의 결실들이 맺어지고 아이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포항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포항시장 이강덕 드림.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유승호 대표와 최명환 복지국장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VOS 모르는 분들 없을 텐데요. 사실 뭐 많은 인기곡들이 있고 또 오늘도 그 곡들을 함께 나눌 텐데 또 며칠 전에 최근 신곡이 또 나왔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좋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하지만 오늘은 6남매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 연예계의 대표 다둥이 아빠죠. 다둥이 아빠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6남매라고 하면 뭐 드라마에서만 보던 얘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직접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콘서트 갈까요? 그래. 내 맘 들킬까봐 뻔히 보일까봐 서로 애써 관심도 없는 척해 그저 장난처럼 괜히 던지는 말 난 너 여자로 안 보여 한참을 멍하니 너의 옆모습 바라보다 눈이 마주칠 때면 딴청 부리는 날 할까 정말 큰일이다 너무 아침이죠 자꾸만 보고 싶었어 매일 네 생각만 났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정말 큰일이다 도와주세요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난 어쩌라고 넌 어쩌자고 이토록 사랑하게 혹시 피할까봐 부담까지 가사가 나오네요 다가서기가 두려워져
마주보는 일도 곁에 서는 일도 가사 보지 마시고 저 보세요. 헤어지면 어떡해 차라리 나 혼자 오래 마음껏 바라볼게 슬픈 이별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큰일이다 자꾸만 보고 싶었어 매일 생각만 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정말 큰일이다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 난 어쩌라고 넌 어쩌자고 이토록 사랑하게 해 이런 나 나를 한 번만 사랑해주면 안 되니 네. 끝난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정말 다행이다 마지막에요. 정말 다행이다 아프지 않아도 되니까 더는 울 일 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너는 그만해 나만 혼자 아프면 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네. 좋은 아침이에요, 정말. 새벽 5시에 출발했어요. 운전해서 왔는데 올만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테슬라 타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딱 반자율주행 딱 걸어놓고 운전대 손 잡고 잡았다 뗐다 하면서 네 5시간 거의 걸렸네요. 네. 그런데 다 어디 가셨어요? 너무 아침이죠. 네. 정말 뭐랄까 어제 밤부터 좀 부담을 가졌어요. 왜냐면 어제 밤에는 또 새벽 1시까지 콘서트 연습을 하느라고 이제 보통 콘서트 연습은 다 이제 그 밤에 하거든요. 이제 밴드랑 해서 이제 거의 10명이 합을 맞추기 때문에 10명의 스케줄이 다 같이 맞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밤에 하거든요. 새벽 1시까지 연습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러다가 지금 3-4시간 자고 운전하고 여기 왔어요. 귀하지 않아요? 네. 뭐 말은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투덜대면서 왔어요. 네. 힘들어 이러면서 왔는데 항상 뭐 무대에 서는 사람의 그 마음은 뭐랄까 올라오면 그냥 다 잊어요. 그리고 하나도 안 피곤해요. 그리고 끝나면 죽어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횡설수설할지 저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컨디션이 굉장히 좀 뭐랄까 걱정 많이 하면서 왔는데 이렇게 조촐하니 공연장은 거의 콘서트 홀인데 이렇게 이제 인원수는 이제 교실 같은 이 느낌. 중학교 3학년 때 교실에서 노래해보고 비슷한 이 느낌. 반갑네요. 아무튼 서로 더 오히려 섬세하게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또 기대가 되네요. 시간도 또 많이 주어주셔가지고 저는 좀 시간이 좀 길어지는 편인데 오늘은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끝나고 죽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아무래도. 네, 어쨌든 귀한 분들 모셨고 특히 이 자리에 이렇게 듬성듬성 아빠분들이 보이시네요. 남성분들이 보여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자리에 남자들이 왔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선은 왔다는 거 자체가 여기에 마음이 향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향해 있으면 너무 반가워서라도 제가 그 같은 마음을 좀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저 누군지? 네, 알고 다 오셨죠? 네, 6남매 아빠. 네, 좀 소개를 좀 하자면 먼저 오늘은 좀 노래도 많이 들려드릴 거예요. 네, 콘서트 홀이니까 더 잘 됐네. 그리고 유난히 조금 더 일찍 와달라고 또 부탁을 하길래 보통은 이제 한 12시 뭐 이렇게 1시 이런 낮 행사면은 이렇게 일찍 와달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10시 반 행사인데도 일찍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왔어요. 그래서 말 잘 들으니까 저는 와서 이제 보니까 음향 체크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왜 체크를 해야 되는 수준인지 알겠네요. 예, 완전히 콘서트 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음악도 좀 노래도 좀 히트곡이 많은 가수니까 예, 최대한 많이 들려드리고 갈 수 있도록 가지고 온 MR은 다 할 수 있도록 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나이는 45 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너무 좋아요. 예,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뭐 어쩌러 45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실 때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도 좀 어려 보이죠. 이제 뭐 이거는 근데 뭐 특별한 뭐 어떤 뭐 능력, 특별한 뭐 어떤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아이들과 저는 꿈꾸는 삶이 지금이 다가 아니라 또 10년 후, 20년 후가 너무 명확하고 너무 선명해서 또는 가끔 우리가 그 선명함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어떤 10년 후에 이 아이와의 삶, 10년 후에 또 이 딸과의 삶, 20년 후에 또 이 손주들과의 삶 이런 게 너무 선명하게 저한테 이렇게 계속 떠올리고 하는 그런 훈련을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운동이나 어떤 몸 관리에 좀 더 욕심을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과유불급이라고 제가 너무 욕심을 내다가 얼마 전에 입 돌아갔잖아요. 기사 보셨어요? 보신 분들 계시죠? 한 반 계시네요. 끄떡끄떡 반은 계세요. 예, 왜냐면 그 기사가 조금 그래도 제가 일부 낸 기사는 아닌데 기사가 좀 이렇게 네이버 상위 랭크를 하면서 전화가 엄청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욕심을 좀 냈다는 게 뭐냐면 큰 아들이 이제 17살이에요. 이제 고등학생인데 지금 이제 첫사랑을 시작했어요. 그게 교회에서 만난 아이인데 본인이 이제 그 교회 수련회를 가서 뭐 림보를 했는데 그 교회 전체 그 대교회에서 이제 고등부가 한 200명은 있나 봐요. 근데 거기서 림보 대회를 했는데 림보를 1등을 한 거예요. 원래 좀 걔가 좀 체력이 좋거든요. 네, 저 림보가 제가 원래 잘해요. 네. 근데 딱 아빠 또 닮아가지고 림보를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여자들이 이제 바라보는 어떤 이제 약간 인기남 같은 그런 이제 포지션으로 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다가 오늘은 그리고 특별히 제가 강연이라는 표현을 무조건 빼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강연을 너무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멤버들한테 혼나가지고 더 이상 강연 안 다니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토크 콘서트로 무조건 제가 똑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좀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 나누는 어떤 느낌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소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에서 피아노를 또 쳤는데 피아노를 또 엄청 잘 치거든요. 거기서 끝난 거죠. 림보에서 1등하고 피아노 잘 치고 뭐 키 한 180 되고 괜찮잖아요, 아들. 저보다 조금 커요. 네. 근데 한 4명이 여자애가 짝사랑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진짜 처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 아들 그 DM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빠가 다 얘기하고 다니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걔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4명이 짝사랑을 했는데 자기는 몰랐는데 한 여자 아이가 마음에 들어서 막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어떤 설레임을 느끼니? 그랬더니 느낀다는 거예요. 막 내가 너무 설레잖아요. 그러면 고백을 해.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쭉 길게 나누면서 어떻게 하라 하면서 실제로 한 거예요. 그냥 홍대에서 영화 한 편 보자. 이렇게 하라고 내가. 홍대에서 그냥 밥 한번 먹을래? 이렇게 가볍게 가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대로. 근데 그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말을 했더니 그 여자아이가 먼저 자기를 좋아하고 있었대요.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너무 예쁘죠. 이게 지금 내 요즘에 너무 과몰입돼가지고 이게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 걔가 너를 짝사랑하고 있었어? 야 대박이다 너. 근데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한 3일째 사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누고 그 3일째 되는 때 알게 된 거에 그 아이가 또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큰애는 홈스쿨링을 갔거든요. 홈스쿨링하는 애랑 홈스쿨링하는 애가 만난 거예요. 학교를 둘 다 안 다닌 애가. 그 서로 얼마나 잘 맞아요. 너무너무 그 정서가 완전 뭐 축복이죠. 기가 막히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 아이가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저에게 우울증이 왔어요.
왜냐면 저는 그 아이랑 늘 매일 저녁에 운동을 하고 드라마를 보는 그 루틴이 있어요. 아이들 8시에 이제 작은 아이들을 재우고 9시에 잠들면 난 나와서 큰 아이랑 운동을 시작하고 1시간 한 10시부터 드라마를 봐요. 미드를 보거나 뭐 얼마 전에는 C도 다 봤고, C 보신 분 계세요? 애플 TV? 애플 TV 이용 안 하세요? 넷플릭스만 이용하세요? 애플 TV 이용해야 2022년이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어떤 아이와 제가 이제 왜냐면 아이와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잘 알아요. 얘가 이제 많이 가르쳐주고 애플 TV에서 이런 거 좋은 거 나왔다 해서 거기서 이제 드라마 같이 정독주행 다 하고 정주행 다 하고 막 그런 시간이 저희 어떤 취미와 행복의 어떤 주차장에서 집에 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제가 라디오스타에서 했던 이야기 이따가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어떤 삶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얘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깔깔대면서 웃는 거예요. 온 거예요. 약간 뭐가 이상한 게 온 거예요. 내가 갑자기 약간 띠리리링 이런 게 온 거예요. 제가 뭐지? 혼자 운동해야 되나? 혼자 운동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잘 안 되고 이 마음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요즘에 뭐 재밌냐? 더 재밌게 하는 거 뭐냐? 그 여자친구 만나는 거 말고 뭐 재밌냐? 그랬더니 복싱이 재밌다는 거예요. 걔 복싱을 지금 한 지가 한 1년 됐거든요. 그래?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하기 싫거든요. 네, 난 너무너무 싫거든요, 정말로. 제가 이 나이 먹고 그거를 뭐하러, 너무 싫죠. 그냥 헬스도 싫은데. 그런데 그냥 끊었어요. 너무 재밌다길래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거라도 해가지고 얘랑 같은 시간을 보내야겠구나. 아빠 같이 할 건데 어때? 그랬더니 좋지 그러는 거. 그 좋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지라고 대답을 해주니까. 그래서 끊었어요. 1년을 끊었습니다. 그냥 제가 1년에 메어 버리려고, 그 돈 아까워서 다녀 버리려고 그랬는데, 복싱을 하는데 오전에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유산소도 또 하고 조깅도 하고 체력을 이렇게 써요. 그리고 오후에는 좀 졸려요. 잠을 많이 못 자는 편이어가지고 그럼 커피를 또 한 못해도 한 하루에 한 10잔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뭐랄까 이렇게 좀 각성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래도 멀쩡한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저녁에 이제 헬스를 하고 복싱을 가는 거예요. 복싱을 갔다 와서 헬스를 하는 거예요. 혼자. 걔는 헬스 안 하고, 걔는 전화 통화로 들어가고 이런 패턴으로. 근데 복싱을 하러 가서 늘 느끼는 게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가니까 거의 20대예요. 30대도 잘 없고 40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열애하시고 늘 이렇게 좀 하시다가 뭐 체력 단련할 때는 좀 열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다 알아요. 이게 꼬인 거예요. 제가 상황이 혼자 말린 거예요. 너무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다 했어요. 끝까지 20대 친구들하고 10대 친구들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비찬이는, 큰애는 거기서 거의 1등이에요. 특히 체력 단련은 선수들도 있는데 선수들보다 세트를 더 해요. 그 체력 단련은 워낙 제일 센 친구여가지고. 그런데 제가 뭔가 이렇게 부족하게 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은. 근데 매일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그냥 근데 괜찮은 건 줄 알았어요. 하늘이 노란데 핑핑 돌고 샤워할 때 막 핑 돌아요. 정말로. 근데 그게 위험한 건지 몰랐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래도 아들이 보고 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박지연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 난 역시 강하구나. 참 강하게 태어났구나. 내가 참 돌쇠는 돌쇠야. 이제 약간 그런 체질이거든요. 그렇게 2달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기가 이렇게 붓더라고요. 여기 이만큼이 붓더라고요. 그러다가 이틀 동안 딱 붓고 가라앉더니 바로 마비가 왔어요. 안면 마비가, 과유불급. 네. 저는 제 뜨거운 어떤 그 열정 덕분에 이런 어떤 병을 얻었는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까지 아마 과유불급 하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없을 거라서 안전하긴 할 텐데 이런 선례도 있다 이거죠. 네네네. 그런 큰 아이랑 그런 어떤 뜨거운 열애를 하다가 혼자 외로워져 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불쌍한 아빠. 네.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이 다둥이 아빠의 삶에 어떤 행복을 드려야 되는데 입 돌아간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네요. 저도 이게 이렇게 얘기한 건 처음이에요. 이 얘기 자체를 처음 하는 거라서. 네, 이 분위기 너무 안 좋네요. 소개를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네, 저는 아내를 중학교 3학년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30년째가 되죠. 예. 그 중학교 3학년 때 아내는 너무너무 옆 학교의 예쁜 여학생, 저는 이 남학교의 남학생. 그래서 같은 골목을 걸어다니면서 등하교를 하다가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문방구에다가 편지를 맡기고, 편지 맡기면 그 아저씨가 이제 사랑의 그 우체통 역할을 해주고 전해주고 그 아저씨 매출 올리고 이런 그런 추억을 가진 둘 다 첫사랑이고요. 해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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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딸 딸 태어났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사고 쳐가지고 아기 난 거 아니고요. 29에 첫 아이 낳았고, 그리고 2살, 3살, 또 3살, 2살 이런 터울로 6째까지 태어났어요. 어떻게 이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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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딸 딸 태어났냐 이런 비결을 물어보시는데 그게 뭐 그거는 뭐 그런 비결은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굉장히 좀 그래도 좋아 보이긴 하시나 봐요. 성별 자체가 구성이 또 붙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느낌은 좀 다른 게 이게 이 모습만 멋있는 게 아니라 딸 딸 딸 딸 딸 아들도 멋있어요. 저는 여러 사람들을 보잖아요. 모임도 하고 하는데 이게 다 잘하면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그게 어떤 성별이든 간에. 제가 얼마 전에 친한 그 형님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형님이 아이를 5을 낳았어요. 친해진 거죠. 그런 서로의 처지 덕분에. 근데 그 형님은 저보다 2살 많아요. 겨우 76년생이에요. 저보다 2살 많은데 그 형님은 20살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29에 5째를 낳은 거예요. 진짜 멋있죠. 그래서 저는 한번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놀러 간 것도 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 형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간다고 하니까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5명이. 근데 형수도 크고 형님도 좀 크거든요. 근데 그 5명이 다 컸어요. 막내가 중학생이에요. 5명이 다 나오는데 다 커요. 근데 그 7명이 거실에 서 있는데 난 작잖아요. 제가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이게 너무 멋있어서. 뭔가 내가 봐야 하는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황에 나의 자금은 굉장히 부끄럽지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7명의 모습이. 근데 지금 저에게도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모습이 그 잔상이 저에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어떤 토크 콘서트든 공연이든 강연이든 만남은 그 메시지도 힘이 있지만 이 잔상의 힘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위인이 어떤 나라에서 어떤 역사에서 어떤 시대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해도 나에게 큰 자극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친구가 그래버리면 돌아버리죠. 영향이 오죠. 내가 가만히 못 있죠. 내 친구가 그래버리면. 내 친구가 새벽 5시에 6시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면서 몸짱이 돼버리면 내가 좀 답답해지죠.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이 느껴지죠. 그게 잔상이거든요. 여기서 이 만남은 박지현이 뭐 노래 좀 하는 가수가 저렇게 살더라는 여러분에게 큰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고 가면 여러분의 하루의 어느 날 그게 어떤 변화를 일으켜요. 근데 삶의 어떤 큰 변화가 어떤 큰 메시지를 들어서가 아니거든요. 그 가벼운 만남 또는 택시기사님과의 한마디 어디 어떤 잡지에서의 한 줄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진짜 바뀌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 만남이 그런 잔상이 되시길 바라요. 저는 그 5을 낳은 그 형님 집에 놀러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너무너무 힘이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보고 오면. 제가 지금 어른 둘에서 아이 6을 낳았죠. 아내와 제가 2대 6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벌써 어떤지 아세요? 벌써 4대 4예요. 그렇죠? 우리 둘째가 중학생인데 걔도 키가 이제 저만해요. 벌써 느낌이 4대 4예요. 처음에 2대 6일 때는 늘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헐 그랬어요. 느낌이 헐 이러고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놀래고 약간 뭐 애기, 왜 이렇게 애기가 많아? 이게 한 가족이야? 뭐 이러면서 뭐 거의 다 말 걸고 가끔은 우리끼리 타서도 놀래니까요. 왜냐면 이게 좁은 공간에 다 같이 있을 일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아마 아이 2, 3 낳으신 분들도 엘리베이터에 다 같이 모여 있으면 약간 좀 왜 이렇게 많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풍성하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좁은 공간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좁은 공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지금 어떤 이게 주거 문화나 이런 게 사실은 거실 가운데 있고 이렇게 방방방 이 형태가 사실 우리의 어떤 아이들의 정서에 뭐 이 시대가 말하는 어떤 중2병이라는 어떤 현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이따가 얘기할게요. 생각나면. 아무튼 그런 4대 4 지금은 조금 있으면 5대 3 조금 있으면 6대 2 나중에는 8 너무 멋있죠. 저는 너무 기대돼요.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첫사랑과 현재는 4대 4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가수이자 대표 다둥이 아빠 VS의 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너무 입 돌아간 얘기를 제가 처음 해버려가지고
지금 사실 그 제가 이제 그게 한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다 돌아오진 않. 그래서 안경을 쓴 거예요. 이 눈 감는 속도가 눈 감고 뜨는 속도가 이쪽이 좀 달라요. 조금 느려서. 그리고 입도 세게 힘을 주면 약간 이쪽으로 가요. 아직은. 예. 처음에는 아예 일로 가 있고 예, 거의 그래요. 막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거의 막 흐르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행사 다 했어요. 다 더 좋아하세요. 입 돌아가도 노래는 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대가 마비 안 온 게 어디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오히려 이 입이 힘이 빠지면서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좋은 발성을 또 배웠어요. 저는 어떤 삶의 패턴이 다 그런 습성,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긴데 아무튼 그런 패턴의 삶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 마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또 배웠어요. 무대에서 또 발성하는 소리 내는 여러 가지가 또 생겨 힘이 빠지니까 힘이 빠져야 더 멀리 치고 더 힘을 쓴다고 하잖아요. 똑같거든요 노래도. 그걸 배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아무튼 그런 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빨리 노래로 조금 더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그리고 여기 가사는 어떤 의미죠? 교회 같은 분위기로 가시는 건가? 네, 그래서 뭐 띄우셔도 되고요. 뭐 굳이 안 하셔도 되면 안 하셔. 준비는 해주셨으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하셔도 되는데 크게 저는 가사가 여기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의 또 히트곡 한 40여 곡 히트곡 중에서 한 곡 네, 보고 싶은 날에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를 보고 싶은 날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박수 나오는 타이밍이 있어요. 여기 물 같은 거 하나만 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멋지게 그대를 놓았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수백 번 지우고 다짐을 해도 애써 남는 건 아쉬움뿐. 그렇게 그대를 떠나갔죠. 정말 난 바보처럼 그대를 몰라 처음 봤던 그 모습처럼 가슴이 떨리다가 너를 보고 싶은 날에 눈물 나는 날에 가슴 뛰는 날에 그리는 날에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어쩌다 네 소식 듣게 되고 혹시나 너도 가끔 그리워할까. 너무나 변했어 지금의 우리 추억도 별이 되고 너를 보고 싶은 날 눈물 나는 날 가슴 뛰는 날에 그리는 날에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미안했단 말에 사랑했단 말에 서툴던 마음에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널 부를 때면 정말 너무나 그리워. 보이는 게 너 하나뿐인데 무심코 거울보다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시간이 자꾸 스쳐 지나가고 다시 널 볼 수 있을까. 너를 보고 싶은 날에 많이 생각나는 날에 반쪽 같은 날에 울고 싶은 날에 아프던 날에 너의 전화번호 다시 또 누르게 되면 네가 너무나 그리워. 시간이 널 부를 때면 정말 너무나 그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노래 반갑죠? 네. 벌써 14년 됐네요. 이 노래가 벌써 15년 되어 가네요. 네. 이 자리는 뭐 다 싸이월드 세대시니까 이 노래 모르면 진짜 뭐 간첩 아니면 외국인인 거죠. 이 노래 다 아시죠? 네. 이 노래를 육남에 다 키웠습니다. 아직은 좀 더 키워야 되지만 좀 더 키우려고 신곡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음원을 이제 저희가 스스로 제작한 지가 좀 됐어요. 저희가 이제 법인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내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멜론에 가서 들으시는 그 모든 비용이 뭐 중간에 떼는 거 없이 들어옵니다. 네, 직거래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어떤 쏠쏠하죠.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음악하는 재미도 있고 참 어릴 때 가수 데뷔했을 때는 이런 걸 몰랐는데 그래도 좀 진득하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은 걸 또 알게 되고 이렇게 음악을 만드는 재미도 있고 발매하는 재미도 있고 뭐 옛날처럼 뭐 20위 안에 30위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또 아이들 키우는 데는 충분한 그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참 음악으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보고 싶은 날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한테 어쨌든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힘들지 않냐는 질문입니다. 네. 그게 제일 궁금하죠. 얼마나 힘들지. 너무너무 힘든 얘기 막 다 해드리면 좀 위로가 되시겠어요? 그거 말해 뭐예요. 죽을 것 같아요. 입이 다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지금 뭐 별로예요? 아니죠. 힘들고 안 힘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멀쩡합니다. 누구보다 체력 강하고요. 누구보다 하루를 알차게 삽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그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힘드냐 안 힘드냐가 중요해요. 굳이 그러면 힘들지 않냐는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마음이냐면 다 이런 표현들은 지금 다 오늘 처음 나오는 거예요. 네, 어디 가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올 때마다 달라요. 왜냐면 제가 제 마음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근데 이게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들한테 굳이 설명을 좀 하자면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 마음을 도대체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앞으로 자리가 많으니까 이미 한 5년 전부터 막 이런 자리가 너무 초대가 많으니까 이거를 고민을 한 거예요. 아내랑 앉아서 그 답을 찾았어요. 어떤 마음인지. 첫사랑할 때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사랑은 이 자리에 경험 안 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 안 하신 분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때 막 어땠어요? 우리가 밤새서 편지 쓰고 밤새서 선물 만들고 밤새서 길을 걷거나 정동진을 가거나 날 새서 사랑할 때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때 뭐 힘들었어요? 날 새는 거 중요해요? 날 새거나 말거나지. 그리고 친구가 이제 지나가는 친구가 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 아직도 걔 사랑하냐? 아직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아직도 니네 그렇게 첫사랑처럼 막 뜨겁게 막 날 새고 막 그래? 야, 안 힘드냐?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안 힘들어. 넌 안 힘들지. 나는 요즘 혼자가 좋더라. 그래, 너는 그게 좋겠지. 나 해외여행 안 갈래? 너는 해외여행 가. 나는 여기 그 사람이랑 놀이터 갈래. 우리가 뜨거울 때는 그렇잖아요. 해외여행이 끌려요? 아니죠. 누구냥 가느냐가 끌리는 거지 해외여행이 왜 끌려요? 누구랑 가느냐가 끌리는 거지 해외여행이 왜 끌리냐고요. 내가 그렇게 뜨거운데 여기 지금 조명을 그 대화 나눌 수 있는 여기 너무 뮤직뱅크 같아가지고 좀 조금만 이게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너무 눈이 시려서. 네, 요거 좀 줄이시고 이 객석부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훨씬 편안할 것 같습니다. 대화 나누기 이게 관객 여러분들 표정도 보이고 그럼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런 상태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날밤 까던 우리, 힘든 줄 모르던 우리. 제가 그런 어떤 열애 중인 걸 알았어요. 그 상태를 살고 있구나. 제가 얼마 전이 아니죠. 벌써 2년 됐네요. 벌써 제가 라디오스타라는 방송 아시죠? 라디오스타 방송에 한 2년 전에 초대가 됐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소속사가 없어서 이게 초대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떨면서 갔겠어요. 그런데 가서 거의 어버버 하고 왔어요.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막 토크를 막 하다가 그 김구라 형님이 이제 저랑 좀 이제 아빠 보시기 친해졌어. 이제 저한테 질문을 저를 말을 많이 하게 해주겠다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져주신 거예요. 이제 본인들이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느닷없이 주신 거예요. 뭐냐면 자기들은 야 아무리 지금 오늘 열정남들을 초대했지만 박지원 씨 열정남이고 하지만 솔직히 주차장에서는 좀 쉬지 않냐고. 남자들 주차장에서 쉬는 게 꿀이지 않냐고. 좀 쉬다가 들어가면 이제 애기들 막 해야 되고 뭐 힘드니까 주차장에서 전화번호 이렇게 돌리면서 뭐 윤종신 형님 또 받으면서 이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전화번호 돌린다고 누구랑 맥주 한잔 하고 들어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서로 막 이렇게 너무 유쾌하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질문이 안 왔으면 좋은데 저는 우선 그 얘기에 그런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냥 그런가 주차장에서 그래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넘어갔으면 되는데 나한테 어때 우리 지현 씨도 아무리 열정남이어도 주차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이러는 거예요. 예? 저는 이게 뛰어서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엄청 가슴 뜁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말이 막 얼어버려요. 그래서 그날 방송을 그거 하나 때문에 망쳤어요. 저는. 그 다음 말들을 잘 못했어요. 근데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무슨 틀린 말을 했다고. 예? 그게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막 웃고는 있었는데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는데 막 눈물이 나서 그때 들었던 마음이 그 사람들이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렇게 제 스스로를 치료를 해요. 그래, 다 잘 살고 잘 나가고 다들 애들 있고 하지만 이 마음을 몰라? 그래. 그러면 얼마나 잘 살고 뭐를 떠나서 주차장에서 뛰어들어가는 내가 난 것 같다. 내가 낫네. 확신이 들었어요. 확신이. 뭐 치료를 했다기보다는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나 맞네. 내가 잘 가고 있네. 그렇게 마음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방송을 녹화를 기다렸다가 이제 방송을 기다렸다가 봤죠. 근데 그게 나간 거예요. 그게 예쁘게 나간 거예요. 감독님이 그 말이 좋았나 봐요. 그 뒤에다가 전 주차장에서 뛰어 들어갔는데요. 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다른 거 갖다 붙인 거예요. 우와! 뭐 이거를 그 뒤에 어떤 편집본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PD가.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너무나 감사해요. 예. 저는 근데 방송에서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뭐 그 아빠 본성에서 제가 한 4시간 동안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냥 방송 내내 녹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한 8시간 정도 찍거든요. 4시간을 내가 울기만 했어요. 그게 6차 태어나는 날이에요. 너무 우니까 저한테 와서 PD가 형님 저기 정말 죄송한데 어떤 말이라도 조금 해줄 수 없냐고. 이게 쓸 화면이 너무 없는데 제가 막 콧물 막 다 흘리고 있는데 6째 낳던 날. 근데 저는 그때 그걸 알았어요. 친구들이 전화가 왔어요. 애지간히 하라고. 그 방송을 보더니 근데 저는 그때 그 마음을 느꼈어요. 저한테 이제는 좀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 좀 적당히 할 때 되지 않았냐, 이제는 좀 안 올 때 되지 않았냐 그러는데 이게 더 적당해지고 더 심플해지는 게 아니라 더 섬세해지는 거구나. 그 힘이구나. 그래서 강아지 전문가 강영욱 씨가 지나가는 강아지들만 봐도 눈물이 난다고 하신 그 말이 이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삶을 들여다본 그 시간, 함께한 그 시간, 그 아픔을 내가 아는 양, 그리고 이 귀함을 느낄 수 있는 감각, 그 힘이 그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구나. 내가 첫째 때도 눈물을 흘렸지만 왜 6째 때 이렇게 더 감격스러운 걸 흘릴까? 내가 달라졌구나. 그러니까 내리사랑은 아이가 더 예뻐진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한 거구나. 내가 더 섬세해지는 거구나.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세월을 먹는다는 게, 나이가 든다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늘 걷던 그 길, 내가 늘 만났던 그 사람,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섬세하게 느껴지는 내가 된다는 거잖아요.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어느 날 이 가사가 이렇게 좋았어? 내가 원래 아는 가사인데, 몰랐던 노래가 아닌데,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이렇게 좋았어? 이건 내가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내가 섬세해짐.
우리의 삶은 어떻게 그런 어떤 섬세함의 반가움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나이뿐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그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지경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사랑을 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죠?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건 뭐예요?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먹고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먹는 그 감각을 갖는 게 성공인 거죠. 우리에게 그 감각을 선물해 주는 게 사랑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자녀죠.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얻는다는 것, 그거는 엄청난 확장이죠. 엄청나게 우리가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확장돼서 갑자기 숨쉬는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녀는 내가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존재, 그게 나의 자존감. 우리는 거꾸로 가요. 너무 내 자존감은 어떡하지? 내 인생은 아니에요. 이 자존감이 훨씬 큰 거예요. 이게 더 끝내주는 자존감이죠.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사랑을 모르는 너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경험한 나와, 너는 구두에 관심을 갖고 너는 파마에 관심을 갖고 너는 네일아트에 관심을 갖지만 나는 거울을 보고 머리를 지금 묶고 운동화를 묶고 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클래스가 다르죠. 우리의 자존감은 그 위치에 있는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친구가 해외여행 가자고 한다고 해서 아파트 101동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꾸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수다 떨면서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저는 안 모였으면 좋겠어요. 왜 거기에는 항상 커피숍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너무 상술이야. 커피숍 운영하는 분은 죄송합니다. 100일 동안 아무튼 아닌 것 같아. 그 엄마들의 시간을 너무 혼탁하게 만들어. 우리가 봐야 될 걸 못 보게 만들어. 남편한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아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 아내가 오늘 같이 왔어요. 아니 못 올라 못 올라. 절대 못 올라. 그런 거 너무 싫어해요. 우리 아내는 아무것도 안 해. 인스타그램 뭐 SNS 카카오 스토리 옛날부터 아무것도 안 해요. 싸이월드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좀 이렇게 보여지는 걸 싫어해서, 그리고 본인이 그 보여지는 거에서 어떤 말을 듣는 걸 굉장히 불편해요. 살이 조금 빠지면은 아우 애기 많이 나가지고 저렇게 피자 꼬른 거 봐. 살이 조금 찌면은 아우 애기 많이 나고 저렇게 퍼진 거 봐.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게 되게 피곤해요. 그게 사람들 시각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순대국밥집도 애들 내복 입히고 이렇게 데려갈 수 있잖아요. 집 앞에. 그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못 해요. 아우 저 애기 많이 나가지고 내복 입혀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 봐.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어떻게 화장하고 나가야 돼? 국밥 먹으러 가는데? 그런 어떤 게 남들과 조금 다른 상황이라는 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그게 다른 게 아닌데 어떤 게 정상이었을지 모르는 건데 어쩌면 편함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나약해진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뭐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문학자들이 얘기하는 미래에 우리가 팔다리가 뭐 짧아지고 머리가 커지고,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인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패턴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병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아무튼 그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런 인생을 가고 있고 도대체 그냥 고생만 하려고 한 사람인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좀 드릴게요. 아내는 욕심이 진짜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옷을 정말 잘 입어요. 학교에서 유명했어요. 그냥 탑. 아내가 뭐 입으면 다 따라 입어. 아내가 가방 사면 다 따라 사. 완판녀 같은 느낌 있잖아요. 뭐 학교에서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꼭 뭐 하는 줄 알아요? 유행을 안 따라가요. 자기들이 유행을 만들지. 뭐 유행하면 그걸 일부러 피해. 그걸 잘 안 해. 재미없어 해. 왜냐면 유행에 내가 들어간 거니까. 그걸 싫어해요. 약간 본능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뭔가 만들어. 그럼 다 따라해 또. 그거에도 힘이 있어. 그게 실패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적중을 해요. 그런 아내가 우리가 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셋째를 낳고 넷째 때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조금 저도 일이 없었고 막 VS 막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때 아내가 장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좀 권유를 했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당신이 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아동복을 좀 제작을 하는 것 어때? 근데 1년 만에 동대문에서 제1평화시장에서 1등 했습니다. 1년 만에. 근데 VS 박지현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아내가 뭘 잘하냐면 진짜 거래처에게 거절을 잘합니다. 기분 좋게. 그러면 기분 좋게 거절하잖아요. 그거 진짜 능력이거든요. 그 거절이 진짜 사이즈예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도 지금도 못하는 거고. 아내는 거절을 굉장히 현명하게, 굉장히 센스 있게 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와, 그 힘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막 봉투로 돈 막 그 현금으로 벌고 막 그럴 때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아내가 원래 이게 말하다가 노래하다가 막 이러면서 굉장히 성대의 포지션이 달라서 이게 굉장히 가래가 많이 낍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아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뭐 빚도 다 갚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도 다 뽑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서 계속 일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그만둔다는 거예요, 저한테. 나 좀 이렇게 편하게 좀 사나 했더니 아닌 것 같대요. 그때가 제일 정점이 때거든요. 정말 그 제1평화시장에서 다 욕할 때예요. 우리 그만둔다고 했을 때, 쟤네 미쳤다고, 저거 미친년이라고. 어떻게 저걸 그만둘 수가 있냐고. 우리 왜냐 기분이 나쁜 거지. 뭐 괜히, 뭐랄까 난 다른 인생 갈 거야 이런 식의 어떤 태도로 보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게 더 손해인 것 같대요. 삶이. 당신이 일을 하고 부족해도 내가 엄마로 살고 넷째를 갖는 게 더 큰 사업인 것 같대요. 삶으로 봤을 때, 100년이라는 삶으로 봤을 때 이게 더 큰 사업이라는 게 자기는 느껴진대요. 그런 게 되게 뛰어나요. 아무튼 자, 그런 아내가 5째를 낳고 6째를 결단했을 때 그때의 장모님과의 그 싸움이 이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여자인지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괜찮았어요. 5째 날 때까지만 해도 장모님이 뭐 크게 뭐 아내를 막 그렇게 괴롭히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뭐 잘 사니까 그래. 근데 축하는 안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근데 장모님이 어디 모임에 가서 그 동창분들 모임에서인지 이제 어떤 말을 들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잘 지내다가 말을 들으면 영향을 받아요. 야, 네 딸내미 6째 가졌다며 기사 봤다고. 야, 미친 거 아니냐고. 누가 말려? 네가 말려야지 엄마인. 너 네 딸내미 그렇게 사는 거 냅둘 거야? 네가 말려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장모님도 그냥 그만해 하다가 집에 들어오는 길에 내가 말려야 되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용기가 생긴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괜찮았는데 그 사람 말 때문에 이거 틀린 거야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단순해 우리가. 근데 장모님이 못된 분인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우리가 다 밖에서 어떤 말 들으면 다 그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와서 아내에게 용기 내서 하는 거죠. 맥주 한 잔 드시고 지우라고. 창피하다고. 나 너한테 이런 얘기 처음 한다고. 아내가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 계속 얘기하나 봐요. 엄마가. 장모님이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약간 분위기가 안 좋은 걸 느꼈어요. 거실에서. 방으로 쓱 들어갔죠. 근데 엄마 그만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만해. 엄마 나 이 인생 최고여서 선택한 거야. 엄마 나 희생하고 고생하고 그런 거 아니고 나는 최고를 누리기 위해서 이걸 택한 거야. 나는 한 번도 내가 선택한 것에 후회해 본 적이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적이 없었어. 두고 봐. 그만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도 그래 나중에 미안해할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그때도 일이 없을 때예요. 저는 전반적으로 계속 일이 없었어요. 예. 근데 그게 복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었었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직업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와 뮤지컬 가수, 뮤지컬 배우. 이 두 분들은 이 두 가지 직업은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확률상. 왜냐하면 그게 굉장한 미끼가 되거든요. 새벽 2시에도 300만 원 준대. 새벽 4시에도 500만 원 준대. 안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삶을 그거 바꾸는 거죠. 마치 대문 앞에 10원짜리가 100억이 있는 것처럼. 10원짜리가 100억이 있으면 그걸 냅두겠어요? 하루 종일 주스러 나가는 거죠. 하루 종일 주워봐야 10만 원 주워요. 10원짜리로. 들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손발이 딱 까져서. 저는 그래서 그 직업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게 돈을 주고 그렇게 무대에서 희열을 느끼는데 그게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저도 잘 알죠. 근데 저는 그런 삶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랬던 저에게 장모님이 또 그 말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사위도 변변치 않고 막 그래서 그러는 거지 일도 없고 막 어떻게 키우려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불떡이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나는 이 사람 최고여서 택한 거야. 지금이 다야? 엄마 기다려. 두고 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최고여서 택했대요. 참, 170짜리를. 노래는 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네. 너무 감사하죠. 그런 아내를 좀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로 지금은 장모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랑의 사위 이러면서 얄미워 죽겠습니다. 네. 감사하죠. 네. 우리가 이 삶에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여행을 가면 내 삶이 이렇게 돌아봐진다고 해요. 그거는 그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내 것에 대한 점검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볼 일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역사 또는 다른 시대를 사는 어떤 이상한 존재를 지금 만난 거예요. 마치 1950년 몇 년도에서 갑자기 뿅 잠깐 와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행이에요. 여러분의 잔상이 남길 거예요. 대전에 30년을 살았어도 서울에 한 달만 살면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대전이 뭐가 문제였구나. 이런 거. 한국에 50년을 살았어도 캐나다에 한 달만 살면 캐나다가 이게 낫고 대전, 한국은 이런 게 문제였구나. 그제서야 보여지는. 우리가 우리 생각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매여 있습니다. 100일동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아파트야. 이건 안 되는 거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제일 추천하는 게 여행 많이 다니세요. 근데 여행을 세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잘 살아내고 있는 언니 집, 잘 살아내고 있는 형님 집,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거기서 같이 홈파티 하면서 1박 하고 오면 내 삶에 엄청난 잔상과 힘이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봐야 할 바를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담아야 할 바를 눈에 담아야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가고 있으면 여기서 썩어지는 거예요. 좋은 표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잔상에 남는데 안 되는 거죠. 우리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옆집이고 그게 아이들이에요. 걔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 제가 노래로 또 한 곡. 노래 2곡밖에 안 했습니다. 시간 술술 가죠. 네. 제가 작년에 불의 명곡에서 아내에게 바치는 곡으로 이선희 선배님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곡을 했었는데요. 이 노래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한 10번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기적. 뭐가 기적이죠? 네. 뭐가 기적일까요? 제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저는 우선은 너무 기적인 것 같아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미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그 미각이 성공이라면서요. 그렇죠? 저는 이 세상이 너무 맛있어요. 이게 너무 기적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의 힘이 아니에요. 우선은 아내의 힘이죠.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길거리에 지나가도 우리가 욕을 하면서 막 대화를 하다가도 이 아이 하나만 지나가면 멈춰요.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게 건달이고 뭐 할 거 없이 아마 김수미 선배님도 욕을 멈출 거예요. 아마 아기가 지나가는데 그게 아무리 컨셉이어도 아무리 방송이어도 방송을 멈췄다 하자고 말을 하겠죠. 아기 지나가잖아, 방송 멈추자 하겠죠. 우리의 본능이 이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기에 욕을 멈춘단 말이죠. 우리가 희생하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 질서 안으로 초대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덕분에 그 질서 안으로 초대가 돼서 내가 날렵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날렵함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다 그래요. 군대 때가 제일 날씬했다고. 웬데요? 그때는 우리는 질서로 살았거든요. 내가 내 삶에 마음과 몸을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명분을 주는 것이 이 아이들이에요.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 친구들 모임이 15명인데 그 중에 2명만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 2명만 지금도 개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친구들이 못된 친구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착하고 나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질서 안에 초대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예. 초대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기적을 누리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이선희 선배님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노래해드리겠습니다.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봤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옆에 있는 기적들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그런 거 한번 하죠. 네. 그게 친구가 됐던. 그래서 내가 있는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지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제 운명이 아님 채울 수 없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봤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손잡자고요.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고 자신한 내가 어제 같은데 그대라는 인연을 놓지 못하는 내 모습 어린아이와 같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나를 꽃처럼 불러주던 그대 입술에 핀 내 이름 이제 수많은 이름들 그 중에 하나 되고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서로가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져도 엉검의 시간이 지나도 어차피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으니 너는 나의 기적이야. 서로가 서로의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오전 시간에 그런가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음 잘 기억하세요. 네. 그 마음의 싸움이에요. 실제로는 힘드냐 안 힘드냐의 싸움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렇게 더 힘들지 않아질 수가 없어요. 그럴 방법이 없어요. 한 3,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으면 살아보실래요? 3,000년 전? 하루도 못 살걸요? 어디 물려 죽고 얼어 죽고 병 걸려 죽고 뭐 하루아침에 몇 명씩 죽어나가니까 애를 낳아봐야 열을 낳아봐야 한 둘 살아있고,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으면 이 시대를 감사할까요? 네. 살아봐야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 시대 너무 좋지 않아요? 사실 너무 좋잖아요. 솔직한 우리 속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투덜대는 거잖아요. 어떻게 더 좋은 세상이 와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위 공항을 가졌답니다. 시설이 싱가포르 1위고, 그리고 가족 해외 여행객 수는 국민 숫자 대비 1위랍니다. 1위. 부동의 1위. 벌써 7년 이상. 우리의 마인드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새. 선진국도 이렇게 여행을 안 다녀요. 제 어릴 때 우리가 여행 그렇게 다녔나요? 저 20년 전, 30년 전 어릴 때 해외여행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지금은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다 국민 숫자 대비 벤츠 소비량 1위. 예. 벤츠에서 이상하게 생각한다잖아요. 예, 정말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그렇게 잘 살아요 우리? 중형차 소비율 국민 숫자 대비 1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후조리원이 있는 나라. 산후조리원이 전 세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중국이 따라하고 있대요. 이게 조금 사업이 된다고 이 문화를 따라하고 있대요. 산후조리사가 있죠.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는 어떤 그걸 또 문화로 만들어 가지고 엄마가 되면 아기를 낳으면 어떤 이제 그 보름간 3주간의 어떤 또 이 풀코스로 또 이 어떤 그 천국을 경험하고 와야 된다는 어떤 그 문화가 또 형성돼 가지고, 그러면 더 잘 사는 거 맞아요? 그러면 더 산후조리는 더 잘 되는 거 맞아요? 모르죠.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게 산후조리가 더 잘 되는 건지 모르는 거라고요. 더 잘 쉬고 누가 밥 해준다고 해서 더 잘 되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음이 병든다면. 저는 이 시대가 좋아요. 우리나라 치아는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툰대요. 1, 2위를. 진짜 끝내주는 나라 아니에요? 어떻게 더 좋은 나라가, 어떻게 해야 더 아이를 더 낳는 나라가 되죠? 아이를 누가 다 대신 키워주는 나라? 그럼 우리가 또 족할까요? 더 키워주는 만큼 더 병들겠죠. 우리의 사랑은 더 식어가겠죠. 너는 너 할 거 하고 나는 나 할 거 하면 우린 더 멀어지는 거예요. 아픈 몸을 부둥켜 안고 뛰고, 내가 뛰고, 추우면 내가 덮고, 내가 들고 뛰어야 그게 사랑이 되고, 그게 뜨거운 내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이들이 7살 때부터 엄마 아빠의 삶을 기억한답니다. 보통
6세, 7세부터 엄마 아빠의 삶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15세가 되면 사실상 이제 살을 부대끼는 관계는 아니죠. 서로 지켜보고 응원하는. 그러면 그 7, 8년간의 시간, 그 아이가 엄마 아빠랑 살을 부대끼면서 열애를 했던 그 기억의 시간은 7, 8년이 다래요. 너무 짧지 않아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돈을 좀 많이 벌면, 내 형편이 좋아지면 좋은 학원 이제 늘리고, 그게 코스예요. 돈이 더 많이 벌리면 좋은 보모 선생님 묻히고, 더 많이 벌리면 10살에도 유학을 보내요. 마치 코스처럼. 강남에 잘 사는 아이들 집 10살쯤에 거의 다 유학 가 있어요. 이게 뭐 선택이에요? 저는 그게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과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선택이 과연 선택일까? 우리는 어떤 환경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남들이 보기에 불편하지 않은, 그 나에게 그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어떤 문화 속에 제한된 이 생각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라서 어떤 내가 판단을 하거나 결정했다라고 보기 되게 어려워요. 그냥 그래서 그러잖아요. 왜 아들 낳고 딸 낳잖아요. 셋째 안 낳아요. 그게 선택이에요? 그것도 아니죠. 선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아들 낳고 딸 낳았으니까 안 낳는 거예요. 예, 족하다라고 여기는 그 마음, 예, 그 문화. 저는 그래서 친구들 만나잖아요. 셋 낳는데 딸을 셋을 낳은 거예요. 아, 축하한다. 왜? 네가 넷째를 갖고 싶은 마음이라도 갖고 살 거 아니야. 그 마음을 축하한다. 예. 저는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 뜻대로 됐잖아요. 쓰레기죠. 아마 쓰레기 돼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뜻대로 다 됐다고 생각해봐요. 거의 쓰레기 돼 있어요. 여자들은 아닌가? 남자들은 거의 쓰레기 돼 있을걸요? 뜨끔뜨끔할 거예요 지금. 아니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일부 다처를 허락한다면, 예? 그걸 안 할 남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게 선택이에요? 선택 아니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내 마음이 그 환경에 그냥 다 이끌려 다니는. 예. 한 사람만 열심히 사랑할 거야. 이런 없을 거예요. 저는 이 처지, 이 문화 이거 감사해야 돼요. 예. 우리는 그런 선택이, 그러니까 진짜 선택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물이 두 잔이 있으면 이 물이 두 잔을 어떤 게 더 맛있는 건지를 우리가 다 알고 먹어야 그게 선택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이 시대가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볼 기회도 없고, 그러고 그게 맞는 선택인 것처럼 백일동에 모여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선택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우리를 계속 눈길을 가리는 거죠. 저기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가 표현하니까 되게 미안하네. 그 돛담배를 탔어요. 근데 돛담배에 한 300명이 탔네. 근데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서로 위로하는 거야. 야, 이게 괜찮아요? 여러 명 타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남들 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자살률이 1위랍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치안 좋고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좋은 조건, 그런데 아이들의 자살률은 1위래요. 그게 아이들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저는 그 아이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는 단단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100명 중에서 한 명이 자살했으면 99명은 멀쩡한 거예요? 아니죠. 아파하고 있는 거죠. 견디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안아줘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니들이 아프구나. 자살을 몇 명을 했대. 그럼 여기 살아있는 이 아이, 내 아이, 또는 옆집 아이, 너희들이 아프구나. 그 답이에요. 이게 그 메시지라고요. 중2병? 중2병? 있었던 단어인가요? 원래 없었던 단어예요. 우리나라에 없었던 단어입니다. 예, 어릴 때 없었던 단어예요. 질풍노도 정도는 어릴 때쯤 있었어요. 한 20년, 25년 전에 질풍노도라는 단어가 생겼고,
그걸 다루기 시작했고 그 단어를 한 10여 년 전부터 중2병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이 시대가 관계가 틀어졌음을 반증하는 단어 중2병. 아이들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온전한 사춘기가 오면 아프지 않아요. 사춘기, 생각사, 봄춘자예요. 굉장히 따뜻한 단어예요. 봄은 보다에서 온 거고 그러면 보고 생각하고 따뜻하대요. 원래의 사춘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100여 년 전, 200여 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그 사춘기는 그렇게 따뜻했더라.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름을. 우리는 그 따뜻함을 뺏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7, 8년의 열애가 너무 빈곤했거든. 저는 그래서 홈스쿨링을 선택한 겁니다. 홈스쿨링을 왜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더 이제 또 뭐 더 좋은 교육인 줄 알고 배우시려고 많이 없어요. 더 좋은 교육 아닙니다. 그런 거 뭐를 엿보시려면 저한테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관계가 목적이었어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었어요. 사랑이라는 스펙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15세가 되면 그 사랑 덕분에 그 7, 8년의 열애가 너무 절절해서 아빠가 들고 뛰었고 엄마가 들고 뛰었던 그 7, 8년의 열애가 너무 뜨거워서 15세에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아이. 나는 그 온전한 사춘기를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랑 사춘기 여행을 갔다 왔어요. 해외여행을. 사춘기 여행 떠나세요. 아이들. 그 7, 8년의 열애를 성공하셔서 이 아이가 아빠랑 엄마랑 나 여행 가고 싶어. 이런 말 하는 아이. 제 큰아들 그 17살짜리 그 아이는 지금 첫사랑 때문에 지금 통화하느라고 좀 그러는 것뿐이지. 저 끝난 거 아니에요. 저 팽당하지 않았어요. 안 왔어요. 저 기다려요. 17살짜리 180짜리 큰아들이 아빠를 기다려요. 강철 부대 같이 보겠다고. 자기 혼자 보면 이제 실시간으로 그게 하는데 내가 이제 행사가 너무 늦게 끝나서 아빠 오늘 늦을 것 같아. 아빠 나 그럼 안 볼래. 혼자 보면 재미없어. 다시 보기로 아빠랑 내일 보지 뭐. 17살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나요? 갑자기 시계를 띄우셨네. 시계가 없었거든요. 그만해 하고 탁 띄운 거네요. 지금. 그만 하고 딱 띄우. 네네. 진짜 길네요. 진짜 길죠. 제가 이게 1시간 반이 벌써 다 돼가나 봐요. 뭐 얘기하다 말았죠? 네네. 이렇게 큰아들? 예? 성공의 기준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50대의 손주를 보는 거. 제가 그를 이제 아무래도 방송국에 있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많이 보니까 어떤 기준이 좀 생기더라고요. 되게 성공한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되게 썩어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뒷모습들 다 보니까 저거는 아니구나. 저건 부러워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구별되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 끝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빨리빨리 할게요. 진짜 끝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제가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방이 하나만 바뀌어도 그 가방이 이렇게 많았나? 이게 내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운동화를 바꾸면 이 운동화를 이렇게 많이 신고 다녔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차를 바꾸면 이 차가 이렇게 많았나? 그게 내 시야의 바뀜의 어떤 현상들이거든요. 내가 이제 이런 삶의 기준이 되니까 방송국이나 어디 돌아다닐 때 항상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누가 행복하지? 누가 행복하게 살고 있지? 자꾸 이런 것만 보는 어떤 이제 프로 골프 선수가 딱 골프채를 잡은 사람을 보면 몇 개월 잡은지 딱 아는 것처럼 저 사람 가짜네. 쟤 진짜 행복하네. 이런 게 막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거의 안 행복합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냈어요. 50대의 손주를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선은 본인이 그렇게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자기 선택을 사고 친 게 아니고. 그리고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게 재정적으로 새 나갈 게 없어. 그래서 건강하게 재정이 형성돼서 나중에는 한 제네시스 정도 타는 건강한 가정이 왜 쓸데없는 짓을 안 했거든. 그래서 안정적으로 30, 40대를 맞이해. 그러다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20살이 됐는데 아이도 그 엄마 아빠의 삶이 보기 좋았더라. 그래서 20살에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겠대. 이 사람은 물질만 얻은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까지 얻은 거예요. 진짜 성공한 거죠. 그래서 50대에 손주를 보게 돼. 저는 잘하면 40대에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애가 5을 낳겠대요. 5 이하 낳는 건 아닌 것 같대요. 그리고 자기는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싶대요.
그럴 여자가 있겠냐? 아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여자가 나타나지 않겠어? 20대 초반에 결혼하면 아기 나면 저는 49? 그럴 수도 있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는 다 못 부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다 못 부르게 돼도 괜찮죠? 12시까지 끝내는 게 맞죠? 경품 추첨도 하셔야 되고 관계자 좀 이렇게 좀 힘이 있으신 분이 조금 답변 제일 높으신 분이 어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웬만하면 거의 다 하고 갈게요. 네. 그러면 세 곡 더 제가 할까 했는데 두 곡만 더 할게요. 괜찮죠? 그러면 좀 신나는 노래 두 곡을 할까요? 아니면 조용한 노래 하나 하고 신나는 노래 할까요? 이런 질문을 뭐 그냥 얘기를 좀 더 하고 우선은 얘기를 좀 더 할게요. 노래보다는 약간 우선 너무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면 제가 더 길어져요.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말을 할 때 내가 정말 말을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명확할 때 더 길어지는 거거든요. 더 잘 들어가니까. 지금 그래서 남성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속 말을 하게 되나 봐요. 꼭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런 단어를 쓰세요. 데이트. 이건 제가 이제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데이트. 아침에 일어나시면 나는 등원 데이트, 목욕 데이트, 식사 데이트, 취침 데이트, 하원 데이트. 그 모든 게 데이트예요. 그렇게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 내가 움직여요. 하루가 달라요. 꼭 하세요. 달라요. 경험해 보세요. 내가 그 단어를 머릿속에 썼을 뿐이고 아내에게 그 단어를 말했을 뿐인데 하루가 달라지네. 예. 그거를 쓴 날이랑 쓰지 않은 날이랑 달라요. 섬세하게 체크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예. 스트레스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난 어릴 때 그 스트레스라는 단어 몰랐어요. 영어 못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라는 단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릴 때 없었어요. 예. 저 어릴 때는 없었어요. 예. 지금은 다 스트레스래. 이 우리가 이게 말과 서로의 표정과 그 문화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데이트라는 단어를 쓰세요. 데이트. 그 모든 상황에. 그리고 그 하루를 보내보세요. 진짜 좋아. 오늘 돌아가는 시간도 데이트. 아이 만나는 그 시간도 그때부터 데이트. 10달을 기다렸잖아요. 목숨과도 바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 아이를 10달을 기다렸고 나는 이 아이랑 이 아이에게 15세가 될 그날까지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너랑 데이트할 거야. 가르쳐줄 게 많아. 보여주고 싶은 영화도 많고 데리고 갈 것도 많고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예. 그게 성공입니다. 성공의 비결. 예. 아빠의 삶의 성공의 비결. 그러면 주차장에서 뛰어들어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가 날 기다리는 걸 알아야 내가 뛰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15세가 됐을 때 얘가 날 기다리지 않아. 그러면 그래? 너 나 안 기다리냐? 그래 나도 별로 재미없다. 이게 지금 우리 아빠들의 17살 아들을 가진 아빠들의 삶이에요. 너도 재미없냐? 나도 재미없다. 그래. 나도 할 거 많아. 나도 골프 치면 돼. 나도 당구나 치지 뭐. 나도 혼자 영화 보면 돼. 나도 술 한잔 하면 돼. 나 되게 좋은 세상이라서 남자들한테 얼마 좋은 세상인데요 지금 세상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팽당이 돼서 나도 팽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패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뻔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가 나를 팽해? 긴장해야죠.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그 7, 8년의 열애에 실패했구나. 내가 성공하지 못했구나. 데이트라는 단어로 날마다 성공한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 잡지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님이 질문으로 저에게 박지원 씨 나중에 혹시 이제 돌아가시면 묘비에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멈췄어요 제가. 이게 좀 갑자기 먹먹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애 중인데 내가 이런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이 먹먹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 말은 좀 고민을 해볼게요 하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한 3분, 2, 3분 고민한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떠올랐어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충분히 사랑했다. 충분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쓰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사랑하기에는 너무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랑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꼭 좋은 차여야만 좋은 집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반떼여도 꼭 애기 낳았다고 해서 꼭 RV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아반떼여도 카시트 들어가요. 그거 타고 오면은 막는 놀이동산 없어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걸로 한 20만 킬로 뛰면서 전국을 누비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충분히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방해하는 거 이 시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누려야 될 우리가 왔어요. 드디어 왔으니 누리셔야죠. 충분히. 신나는 노래 할게요. 뷰티풀 라이프 노래하겠습니다. 손머리 할까요? 변해버린 내 모습에 놀라 잘라버린 긴 머리까지 이렇게도 꽤나 내가 괜찮을 줄 나도 정말 몰랐었죠. 더 좋은 사람이 되세요. 더 좋은 사람이 돼야죠. 눈부신 여러분 서로를 보아요. 아름다운 그대 눈빛에 내 전부를 맹세하죠. I believe 당신을 위해서나 내가 살아왔던 세상을 모두 바꿀 거예요. 이제야 사랑이란 걸 알아가 행복이란 걸 느껴가요. 이게 춤이에요. I feel the love 당신의 진심 어린 그 미소 깨어나는 안에 숨었던 세상 You are my love 가까이 할까요? 밤새 우리에게 비춰줘 별들도 이제 사랑을 나누죠 행복만 가득한 이곳에 다시 태어난 거죠. I believe 당신을 위해서나 내가 바래왔던 세상을 모두 선물할게요. 이제야 사랑이란 걸 알아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I feel the love 너 당신의 진심 어린 그 미소 깨어난 안에 숨었던 세상 You are my life 내가 살아갈 이유 내 앞에 달라져가는 나의 꿈들이 그대 가슴 안에 살아 숨쉬죠 In my heart 마음으로 소원으로 하늘 향해 기도해요 forever 그대와 나 다시 소리 질러 사랑해요 yeah, 내 삶이 끝날 때까지 함께할 시간 속에서 I can live without your love Love of my life You are my life You are my life You are my soul You are my love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혼자서 알아서 앵콜하고 자동으로 마무리할게요. 이제 마무리 마지막 노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앵콜은 없습니다. 노래가 더 없어요. 하나 아주 조용한 노래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끝내야 되고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관에도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뒤에서 약간 분주하시거든요. 약간 느낌이 끝내는 게 맞고 여러분들도 식사하셔야 되니까 제가 저희 홍보 하나만 하겠습니다. 12월 2일 날 청주에서 콘서트 하고요. 12월 24일, 25일 대전에서 콘서트 합니다. 그래서 많이 뭐 좀 멀긴 하지만
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그리고 앞으로 그 지난주가 아니라 엊그저께 나온 음악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요 음악으로 또 이제 애들 더 키워야 되니까 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는 VUS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VUS가 셋 다 아기가 많아요. 이제 둘 낳았고 얘도 넷 난다 그러고 얘도 셋 난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멱살 잡은 적 없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네.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600명, 700명 교회거든요. 근데 영리 여부가 200명이에요. 제가 10년이 넘게 다녔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교인들을 뭐 붙잡고 뭐 흔듭니까? 아니에요. 네. 제가 15명 모임 중에 13명이 결혼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13명이 다 아이가 많습니다. 우리 애들, 우리 중학교 동창들. 네. 중학교 때부터 뭐 애기 많이 낳기로 한 모임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이 만남의 힘이 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혹시나 저도 이렇게 뭐 TV나 어디서 음악이나 이런 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노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도 이거 저 오빠도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도 저 사람은 데이트했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나도 오늘 데이트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마음으로 응원하는 관계를 가진 그런 1시간 반이었으면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너에게 주고 싶은 3가지 신나게 노래하고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너에게 주고 싶은 3가지 바다로 가는 기차표 수줍게 전해주고픈 너의 생일 첫 키스 너에게 모든 걸 말해주고만 싶어져 어릴 적 아빠 얘기와 지나온 생활들 내 품에 기대어 깊은 밤을 지나 기차를 타고 태양이 뜨는 바다에 갑시다 너에게 주고 싶은 3가지 빛바랜 나의 기차 작은 나의 얘기까지 말하고 싶은 거야 너에게 주고 싶은 3가지 바다로 가는 기차표 수줍게 전해주고픈 너의 생일 첫 키스 감사합니다. 맞점 하세요. 맞점. 가끔 날 보는 너의 맑은 눈이 말해 내 볼에 입 맞추고픈 너의 마음을 내게는 무엇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 다가올 너의 생일에 키스할 거야 너에게 주고 싶은 3가지 빛바랜 나의 기차 작은 나의 얘기까지 말하고 싶은 거야 너에게 주고 싶은 3가지 바다로 가는 기차표 수줍게 전해주고픈 너의 생일 첫 키스 아무리 힘들어도 지쳐 쓰러진데도 아이들 있어 고마워요 아픔은 잠실 뿐 정말 미쳐들어 정말 사세요 사랑하세요 열애하세요 너에게 주고 싶은 3가지 빛바랜 나의 일기장 나의 작은 얘기까지 말하고 싶은 거야 주고 싶은 3가지 바다로 가는 기차표
수줍게 전해주고픈 너의 생일 첫 키스, 너의 생일 첫 키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데이트하세요. 고맙습니다.